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능대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고 있는 학생상담센터장 손희미 교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재능대학교에서 혁신지원사업 우수 사례로 교육 영역 중에서 학생 마음 건강 지원 체계를 선정하였고요.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들은 아까 앞서 발표하신 발표자분께서도 그러셨지만 사실 조금 앞서 발표했던 내용들과 조금의 결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정신건강과 마음건강에 대한 이제 저희 학생들 이슈가 되게 많은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추진 배경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식으로 학생 마음건강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학생 마음건강 지원 추진 배경으로는요, 저희 살펴보시면 혁신 지원 사업 추진 전략 체계도가 나와 있고요. 저희 대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 목표로 3가지가 있는데요. 미래 융합, AI 혁신 선도, 그 다음에 창의 융합 인재 양성, 마지막으로 글로컬 교육 네트워크 확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장기 발전 계획 특성화 방향으로 AI와 바이오 특화 인력 양성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AI 바이오 특화 양성이 있고, 그다음에 P1으로 가서 PA까지 다양한 저희 혁신지원 사업 주요 과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마음 건강 지원에 대한 체계는 P1에 해당하는 인간다움과 미래다움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에 해당됩니다. 저희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목표는 큰 틀에서 보자면 미래 사회의 학생 행복과 성공을 지원하는 혁신과 공유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혁신 지원 사업 중에서 학생 지원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행복, 학생 만족, 그리고 학생 성공을 기본 목표로 해서 인간다움, 여기 살펴보시면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데요. 정서적 지원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학생 마음 건강 지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 시스템으로 보시면요, 모든 대학들이 그렇겠지만 이제 교내 안에서 서로 부처 간에 어떠한 연합을 해서 유기적으로 체계가 조직이 되어 있고, 또 학교가 이제 저희 학교는 인천에 지역에 있는데요, 위치해 있는데요,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기관과의 유관 기관들과의 이제 협업을 통해서 학생들 마음건강 지원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내 유기적 지원 시스템 부분을 보시면요, 재능대학교에서는 우리 재능인들이 행복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이제 학생 마음건강 지원 조직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 전담 조직으로 학생상담센터가 중심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부처간끼리의 협업을 통해서 학생들 마음건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학과를 대상으로 보시면 학생 대상으로 대학 적응 및 심리 검사 지원을 하고, 또 이제 고위험군 학생들 심리적으로 또 어려움이 좀 높은 수준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멘토링 상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님들 대상으로는 교수 상담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 멘토링 상담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또 자랑거리기도 한데요. 멘토링 상담 시스템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교수님들께서 학생들 상담에 정말 열의를 가지고 약간 밀착 마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왜 주제 자체가 학생 마음건강 지원인데 교수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 다들 또 아시겠지만 사실 학생들 마음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사실 교수자들의 진심 어린 관심이라든지 조금 케어 같은 것이 기본이 되어야 또 학생들이 마음 건강하게 대학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한 7월, 8월쯤에서 신임 교원분들 대상으로 멘토링 상담의 이해와 실제라는 주제로 이제 제가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요. 그 이제 작년 7월 달 한 6분, 7분 되시는 신임 교원
교원분들께서 참석을 하셔서 실제 멘토링 상담 일지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학년별로 어떻게 공통되는 그 멘토링 상담의 주제가 나눠지는지, 내지는 또 이제 학과별로 고위험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위험군 중에서도 고위험군 집단에 해당되는 학생들 분포되어 있는 것들이 전공별로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학과별로 고위험군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학과별로의 공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제 제가 이제 학생들 상담하면서 느꼈던 사례들을 정리를 해서 유형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누기로는 학업이나 학습에 대한 문제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대인관계 이슈 있는 친구들, 그리고 주로 있는 게 이제 취업, 진로, 적성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조금 심각하게는 요즘에 이제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실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상담하시기 되게 힘들어하세요. 실제 약물 치료도 하고 있고 정신과에서 상담받고 있는 정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조현병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심각한 수준의 디프레션을 갖고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내가 어떤 식의 접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형별로 제가 좀 실제 상담했던 사례들을 묶어서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으실지 상담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신임 교원들이기 때문에 학교에 오신 지 한 2년 차 안 되신 분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되게 같이 고민을 토로하시기를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는 가운데 요즘에 이제 MZ세대들 얘기가 계속 나오고 학생들 상담하기 쉽지 않고, 그다음에 너무 또 깊게 상담하자니 친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놔두자니 또 되게 거리감 있어 보이는, 관심 없는 교수로 보이는 것 같다라는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조금 흥미로웠던 거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애로사항이 수업 시간에 강의 중에 아무래도 요즘에 에어팟 이렇게 끼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게임 영상을 본다든지 쇼츠를 본다든지 이런 학생들 어떻게 대해야 될지 되게 어려우시다라는 이야기를 한 분이 시작을 함과 동시에 다른 교수님들도 막 동의를 하시면서 그거 못하게 제재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가만히 있자니 다른 수업에 방해가 되고, 이런 이제 공통된 어려움들이 막 같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의견들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설명도 드리겠지만 지역 유관기관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스마트 쉼센터라는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된 어려움들을 호소하시는데 이제 전문기관에 요청을 드려서 이런 교수님들의 어려움들을 조금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 전문가분과 의논을 한 끝에 이제 아무래도 중독 상담하시는 전문가셨기 때문에 요즘 도파민 중독, MZ세대들의 가장 또 이슈이기도 하고 쇼츠 영상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상담 의뢰가 오기 때문에 교수님들 특화된 타겟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도파민 중독에 빠진 우리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을지, 지도 방법, 효과적인 지도 방법에 대해서 이제 특강을 마련을 해서 제공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그래서 교수님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 마음건강 지원 부분이지만 이렇게 학생들 마음건강을 위해서 교수님들, 교수자들의 상담 역량 강화 지원 또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을 저희가 또 확인하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학습개발센터와는 대학생활 적응력 검사를 실시하고 이제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시고요. 거기에서도 또 이제 적응력 검사 중에서 좀 고위험군으로 뜨는 학생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 대상으로 학과에 공유 드리고, 혹시 학과에서 요청하신다든지 학생들이 상담받기를 원하는 경우 센터에 의뢰가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와는 진로를 아직 미결정한 학생들이라든지 혹은 취업하고 싶은데 좀 결정 못하는 지원 학생들, 이런 친구들 대상으로 상담해주고 컨설팅 지원하는 역할들을 서로 상호 협력 중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장애학습 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 대학생활 편의 지원을 위해서 이제 학과별로 이제 장애학생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카운트된 학생들을 한 4개 학과 정도의 장애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 정도별로 또 유형도 상당히 다양하고 학과에서 요청하는 것들 수렴해서 이제 개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내 유기적 지원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유기적으로 잘 조직적으로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대표 사례를 한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IU 위기 심리 지원 체계라는 것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어떤 책을 읽으면서 대목을 봤는데 누가 20대를 아름답다고 했던가라는 대목을 보면서 되게 공감이 가면서 마음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이 그쵸, 뭐 학업 스트레스는 기본이거니와 취업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또 최근까지만 해도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조금 심각하게는 청년 고독사 이슈도 있고요. 점차 갈수록 이제 마음 건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그런 일이 물론 없어야겠지만 이제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살 사건이라든지 심리적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학 차원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고요. 이 시스템은 위기 발생 시에 각 부처들끼리 협력해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응 체계입니다. 네, 이렇게 표 보시면 빨간색 박스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또 각 부처별로의 스텝마다의 역할들이 다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구축된 시스템을 기준으로 해서 상담 심리 전문가, 그다음에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위원단들을 통해서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지역 건강 전문 기관에서 물론 연계치료 등 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위기 학생에 대한 대처와 치료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렇게 위기 심리 지원 체계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예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학생들 행복한 대학생을 위해서 다양한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따 사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교내에서 유기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역 유관기관끼리의 협력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저희 대학이기 때문에 이제 캠퍼스가 두 개로 구분되어 있고요. 메인 캠퍼스는 동구에 있는 제물포 캠퍼스이고요. 그다음에 송도에 위치해 있는 연수구에 위치해 있는 송도 글로벌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캠퍼스가 구분이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가까이 근거리에 있는 기관들과 다 이제 협력을 맺어서 지역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맺고 네트워크 구축하여서 저희 다양한 예방 교육 실시하고 캠페인 등 협력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예시로도 살펴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예방 프로그램들에 대한 사례이고요. 인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생명 존중 교육이라든지 자살 예방 교육 이제 신청을 받아서 관심 있는 학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자살 예방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한국형 표준 자살 예방 교육 진행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료증 발급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 도박문제 예방 치유센터 에서는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인천 스마트 신센터 아까 저희 신임교원들 대상으로 워크숍 운영했던 그 기관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뭐 거론되고 있는 이슈들이죠. 요즘 청년들 대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맡아서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인천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서는 마약류 그다음에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연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마약에 대한 이제 예방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전년도 23년도에 마음 백신 예방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요. 학생들에게 관심 있는 혹은 희망 참여하는 프로그램들 무엇이 있는지를 좀 작성하도록 이제 안내를 했는데 사실 마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든지 뭐 이런 도박 그런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학생들에게 조금 안내하고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 마약 약물 중독 이런 거는 사실 요즘에 뭐 뉴스에서 많이 보여지는 사회면에서 보여지는 이슈이지 우리 지금 학생들과 그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던 지점에 찰나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 희망 참여 프로그램으로 약물 중독과 마약
중독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 신청률이 가장 높아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막연하게 정말 그게 뭐 거기에 연루되어 있다기보다는 정말 저렇게 사회적으로 계속 보도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자기 또래 친구들이 계속 관련이 있는 것들이 실제 실태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그러한 것에 이제 약간 노출이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부터 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 수요 조사를 통해서 관련된 약물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를 하고요. 약물에 대한 실태 파악이라든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안내를 이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취업 환경 자체가 약물이랑 조금 접근성이 높은 학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했던 학과들은 뭐 뷰티 스타일리스트과라든지 호텔 외식 조리과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약물에 접근성이 높은 취업 현장에서의 그런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는 학과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청년들 정신건강 문제를 조금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요. 또 사회 적응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차례인데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학생들 마음 건강을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조금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의 사례들을 너무나도 다양한 사례들이 많고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너무나도 넘쳐나지만 그 중에서 조금 추려서 학생들에게 좀 그래도 좋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지금 많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위주로 해서 조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 보시면요.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자기 돌봄 역량 지원입니다. 이제 제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찾아가는 상담이라는 타이틀로 아무래도 그쵸. 저희도 성인이지만 내가 마음이 힘들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스스로 상담센터에 찾아간다든지 정신과에 찾아간다는 것은 상당한 내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학생들 자체도 정말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상담센터에 온다든지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찾아가는 약간 도어 투 도어 서비스 개념으로 학생들 그 당시에 유행하는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것들 컨셉으로 잡아서 프로그램화를 주로 시킵니다. 그래서 보시면 슈룹 마무사, 프라임 세포 이런 것들에서 학생들 관심 있어하는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생들 주로 자주 이용하는 학생들 공간들이 있거든요. 학교 안에 보면은 그런 데로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학과별로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을 만나는 능동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학생들 오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이제 열심히 아울리치 형태로 학생들 있는 곳으로 온라인 검사를 재빠르게 준비해서 찾아가서 카톡 요즘에 너무 잘 활용하고 있지만 카톡을 통해서 온라인 검사 실시할 수도 있고요. 내지는 유선 상담.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기가 이제 완전히 이제 벗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선 상담은 예전만큼은 이제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유선 상담 여전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상, 줌으로 해서 아무래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대면하는 걸 좀 어려워하면 화상으로 해서 줌으로 하지만 또 줌에서도 얼굴 카메라 켜기 불편해하는 친구들은 카메라 켜지 않고 그런 식으로 또 화상으로 상담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오픈 채팅 활용도 하고 이렇게 온오프라인 상담을 조금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플렉서블하게 운영을 한 결과 학생들의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위에 보시면 AI 바이오 프론티어라는 계속 이제 프레임의 글씨가 보이시는데요. 저희 대학은 이제 학습이나 교육 영역뿐만 아니고 대학 프로그램 전반에 있어서 AI를 접목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바이오 프론티어 대학으로서의 선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에서도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사진에서도 두 번째 해당되는데요. 저희가 AI 기계 정신건강 분석기를 활용해서 마음과 신체 건강 상태를
1분 정도이면 이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진단 상태가 나와서 교수님들도 상당히 흥미를 갖고 이제 하시는 기계예요. 지금 너무 과업으로 인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데 이게 정말 나의 스트레스 수치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셔서 이제 기계이고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벤트성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상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한 1분 정도로 측정을 하여서 뇌파 측정으로 이제 그러한 두뇌 건강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솔루션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공간으로 찾아가는 AI 마음 건강 진단, AI 모듈을 통해서 학생들 개인 상태에 맞는 치유, 그다음에 훈련 프로그램들 적용을 하고요. 또한 이제 학교에서 상담받고 이런 것들도 좋지만 집에 가서 계속 연결지어서 뭔가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플 사용해서 알려주고 접속할 수 있게 해주면 집에 가서도 이제 맞춤형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집중력 개선이라든지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요. 네, 신입생 대상으로 하는 봄봄 성장을 통한 성공적인 대학생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 중에서도 신입생들이다 보니 가장 생기발랄한 풋풋한 이제 시기에 들어와서 또 이제 저는 유아교육과 교수인데요. 네, 저희 학과 말고 다른 학과의 학생들을 상당히 많이 접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3월, 4월 막 한참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 그 시쯤 해가지고 학생들 밖에서 이제 만나면서 소통하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 신입생 적응 기간 중에서 골든 타임인 3월, 4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요. 한 달간을 이제 신입생 적응 기간으로 두고요. 그다음에 요즘 또 MZ 세대들 트렌드이기도 하죠. 챌린지 문화 있잖아요. 그래서 챌린지 문화 형태로 이제 운영을 했더니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입생들이다 보니 학교에 대한 아직 정보도 잘 모르고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안내를 할 때 챌린지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한 뭐 6가지, 7가지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학생상담센터 방문한 인증샷 보내기, SNS에 공유하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학교에 있는 건물 3군데 이제 투어해서 방문한 인증샷 올리기, 그 다음에 뭐 MBTI 요즘에 너무나도 좋아하잖아요. 자기 MBTI 모르는 학생들 거의 없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다들 관심이 많은지. 그렇지만 우리가 또 MBTI라는 걸 너무 그냥 캐주얼하게 가볍게 인터넷상으로 접하고 그냥 표면적인 것들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전문가, MBTI 관련된 전문가를 모셔서 특강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해서 아마 이 사진 중에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그 챌린지 해가지고 이제 상품 받은 것들이고 두 번째가 MBTI 특강, 그다음 마지막이 이제 제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해서 학교에 온 지 얼마 안 된 신입생들이다 보니 학교에 대한 또 위치, 지리, 뭐 정보 잘 모르고 해서 관련된 퀴즈로 재미있게 내고 풀어가는 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본관에, 재능관에 위치한 학생상담센터는 뭐 몇 층에 있을까요?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하고 맞추는 형식으로 해서 한 6가지, 7가지 형식의 미션을 제공하고 한 개 이상, 3개 이상, 5개 이상 그 챌린지 완수할 때마다 차등적으로 이제 또 푸짐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입생들이 자기 이해와 함께 사실 아까도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신입생들 사실 뭐 이제 고등학교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자퇴를 할까 아니면 다른 전공으로 가볼까 너무나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에 적응을 하고 만족을 시켜서 조금 중도 탈락률 감소의 효과 또한 볼 수 있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입생 대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성인학습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인학습자의 안정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대학교가 사실 원래 인천재능대학교였고요. 교명을 재능대학교로 변경을 23년도에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이제 교명이 변경되면서 글로벌 평생 직업교육 대학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제 각 부처에서 엄청나게 여러모로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평생 직업 교육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성인 학습자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미래창업부가 있고요. 그래서 미래창업부 안에서의 성인 학습자들 중에서 가장 학교 생활 중에 어려운 점들이 무엇이 있으세요라고 이제 또 설문조사를 한 결과 네, 학업에 대한 당연히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만학도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학습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인지 중재 치료라고 해서 기억력 저하 예방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사례로 신유석 고위험군 상담을 통한 학생 마음관리 지원이고요. 우리 학교 마음주치 진료의 날입니다. 아무래도 학생들 중에서도 정신건강 문제가 있어서 이제 약 처방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정신과의 진료를 받고 싶은데 낙인이 찍히지는 않을까, 기록이 남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로 인해서 그렇게 방문을 못하는 학생들, 다행히 이제 정신과 전문의께서 저희 대학에 방문을 직접 해주시고 그 학생과 상담 날짜를 잡아서 1대1로 상담 진행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청년 초기이기 때문에 시기적절한 치료 받아서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재능대학교 교육 영역 우수 성과로 학생 지원 체계 프로그램을 설명드렸고요. 저희 이제 혁신 성과들이 잘 확산되고 공유되어서 학생들이 마음 건강하게 슬기로운 대학 생활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